너무 특정 식품들만 강조를 하는 게 문제예요. 눈에 안 좋은 식품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거지, 현대인들이 노안이 더 빨리 와요. 안과 의사로서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선글라스를 꼭 써줘요. 왜냐면 현대인의 눈 피로의 원인, 위험한 습관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눈과 관련해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불평을 야기하는 건요, 근거리 작업이에요. 요즘 이제 우리가 살면서 근거리 작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핸드폰 보시는 분들 시간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근거리 작업 때문에 불편한 자세를 오랫동안 본인도 모르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 근거리 작업 자체가 노안의 발생 시기도 앞당깁니다. 그래서 노안이 현대인들이 더 빨리 와요. 이런 눈이 피로하게 되는 원인 자체가 결국에는 근거리 작업이 많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불필요한 잘못된 생활 습관을 조금만 교정해줘도 노안이 오는 것을 좀 늦출 수가 있고, 그리고 눈 관련된 불편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눈 건강에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첫 번째 성분으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있어요. 루테인, 지아잔틴은 이제 녹황색 채소에 많은데, 대표적인 게 뭐 시금치라든가 케일이라든가 이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망막의 황반변성의 악화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런 물질은 뭐 블루베리 같은 그런 각종 베리류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는 안구 건조증을 이제 호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좋은 지방산이라고 하겠죠. 이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 대표적으로 고등어 같은 그런 생선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타민 A랑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인데요. 이거는 야맹증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당근이나 호박 같은 그런 식품들에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식품들은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그런 식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눈 피로 해소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20, 20, 20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20, 20, 20이 뭐냐면 20분간 본인이 어떤 근거리 작업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 일단 쉬세요. 쉬는데 20초간 쉬어요. 근데 20초간 어떻게 쉬냐면, 이제 이건 이제 서구에서 만들어진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표현이 서구식인데 20피트라고 하거든요. 20피트가 보통 한 6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방 안에서 멀리 벽에 있는 정도의 물체가 한 6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0초 동안 쉴 때 그럼 멀리 있는 물체를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20, 20, 20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0분 정도 근거리 작업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20초 정도 먼 곳을 보고 쉬어라. 그렇게 되면 눈의 조절력이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이제 노안의 진행을 조금 늦출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안구 건조증을 좀 호전시키기 위해서 온찜질, 따뜻한 물수건이나 아니면 온열 찜질팩 같은 걸로 온찜질을 해주시면 안구 건조증을 좀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이제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안구 건조증이 악화되니까, 그래서 컴퓨터를 본다든가 핸드폰을 본다든가 TV를 본다든가 뭔가 집중을 해서 사물을 볼 때 의식적으로 눈을 가끔씩 좀 깜빡이는 그런 운동을 해주시면 안구 건조증이 악화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좋다고 알려진 당근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떤 식품을 먹었을 때 눈에 안 좋은 식품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황반변성이라든가 백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안과 의사들이 전달을 할 때 너무 특정 식품들만 강조를 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지나치게 무슨 그런 녹황색 채소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눈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런 식품들은 섭취하는 게 그게 대량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반찬으로 가끔 먹는 정도면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양이 골고루 잡힌 그런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한 거지, 뭐 특정 식품 자체를 눈에 좋다고 해서 그걸 대량으로 드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안과 의사로서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눈에 좋은 영양제가 있나요? 안과적인 영양제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루테인인데, 그 루테인이라는 게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전 세계 안과 의사들이 황반변성에 대해서 임상 연구를 몇 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아주 대규모의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더니 한 가지 사실이 밝혀진 거죠. 이 루테인과 그다음에 구리, 아연, 지아잔틴, 각종 비타민을 포함한 그 공식에 딱 맞춘 영양제를 정기적으로 섭취를 했을 때
건성 황반 변성이 더 나쁜 습성 황반 변성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배합 공식은요, 이제 영어로 RS2라고 부르는데, 그 RS2라는 공식에 의해서 배합된 제품을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시중에 RS2 공식에 따라서 배합된 루테인 제품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안구 건조증도 좀 좋게 만들려고 오메가3 성분이 포함된 그런 영양제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영양제를 드시는 건 저는 굳이 말리진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루테인 제품을 먹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건성 황반 변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불필요하게 이 루테인을 복용하는 경우에 우리 신체의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일부 보고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성 황반 변성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 제제를 RS2 공식에 맞게끔 복용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습성 황반 변성으로 가는 걸 막아주니까요. 그런데 황반 변성 소견이 전혀 없는 분들은 저처럼 그냥 영양제를 드시지 않는 게 더 낫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연세가 50세 이상 되면 황반 변성이 자연스럽게 건성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조금씩 드루젠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안과에 가셔서 망막 정기 검진을 망막 검진 한번 받아보시면 쉽게 안과 의사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눈에 좋은 허브차도 있을까요? 뭐 요즘에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차들이 뭐 많이 나와 있죠. 뭐 녹차도 있지만 말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사실 의학적으로 어떤 차나 어떤 식품이 뭐 눈에 딱히 더 좋다 이렇게 밝혀진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안과 전문의 입장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만 말씀을 드려야 되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려면 대규모의 잘 짜여진 디자인의 임상 연구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만한 그런 차나 식품은 없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 꼭 지키시는 생활 습관 있으신가요? 안과 의사로서요, 저는 일단 자외선을 꼭 차단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외부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든가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될 일이 생기면 선글라스를 꼭 써줘요. 왜냐면 자외선이 눈 속에 들어올 때 일단 1차적으로 수정체 백내장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망막에도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서 황반 변성이 생길 가능성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평소에 직사광선 아니면은 햇빛이 밝게 비치는 날에 운전을 오래 하신다, 그럴 때도 선글라스는 꼭 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안과적인 질환이 아마 안구 건조증일 겁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 안구 건조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진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환자로도 많이 오시는데, 일단 안구 건조증의 원인은 첫 번째, 눈물이 빨리 마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구는요, 우리 눈알은 이 겉이 촉촉한 수분층이 덮어주고 있어야 돼요. 항상 습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 눈물층의 가장 바깥쪽을 보면 기름막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름막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물이 증발되는 거 막아줘요. 눈물이 증발되는 거 막아주는데, 이 기름막이 불안정해지고 기름막이 깨지면,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면 물만 있으니까 자꾸 증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게 이제 안구 건조증의 가장 큰 원인이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 눈 겉에 결막이라는 얇은 투명한 막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결막이 늘어나요. 그걸 결막 이완이라 부르는데, 결막이 늘어나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물리적인 마찰도 일으키고, 안구 내부에 결막 내부에 공간 자체가 줄어들어서 눈물이 밖으로 밀려 나오고,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면서 염증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눈물이 바깥으로 밀려 나와서 눈물이 자꾸 흐르는데 눈은 굉장히 건조한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눈이 건조하고 나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데 눈이 너무 뻑뻑하고 따가워. 병원에 오셨는데 의사가 보더니 안구 건조증이라고 진단을 한다. 눈물이 많이 나는데 어떻게 안구가 건조하냐?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그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안구 겉에 표면의 눈물층이 약한 것과 그 다음에 눈물이 반사적으로 눈이 자극이 돼서 눈물이 나오는 것은 별개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구 건조증을 일으키는 원인,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눈물층이 약해지고, 두 번째, 연세가 드신 분들은 결막 이완, 즉 결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발생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건조할 때 인공 눈물을 넣으라고 하는데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우리 눈물층을 이제 보면 사실 눈물층이 뭐 몇 가지 층으로 돼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안과 의사만 알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눈물층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 건 뭘까요? 그건 물입니다. 수분이 제일 많겠죠, 당연히. 인공 눈물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 수분층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에 물을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딱 그 눈물의 농도에 맞게끔, 그래서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수분이 들어가도 우리 안구의 수분층의 항상성이 유지가 되게끔 만든 게 인공 눈물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인공 눈물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간혹 가다가 인공 눈물 이렇게 많이 넣으면 눈에 뭐 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상식이고, 인공 눈물은 많이 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근데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에 한해서는요, 많이 넣어도 상관은 없고 그냥 수분층을 보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자주 넣어 주시는 거는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 눈물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없나요? 두 가지 점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인공 눈물은 일회용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일회용 인공 눈물에는 방부제가 안 들어있어요. 근데 인공 눈물이라는 것은 그 눈물층에 물을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넣어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안약이라는 건 하루에 몇 번 넣으세요, 그 횟수가 정해져 있는 이유가 적정 농도를 유지하기 위함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방부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부제가 들어있는 안약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넣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공 눈물처럼 자주 넣어야 되는 안약들은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으로 쓰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일회용 인공 눈물을 한번 뚜껑을 따서 사용을 한 경우에는 24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깨끗하게 썼어도 아까워하지 말고 폐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존제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균이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균이 번식한 상태에서 눈에 들어가게 되면 각막이나 결막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 인공 눈물은 원칙적으로 뚜껑을 따면 24시간 후에는 무조건 폐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시력이 좋아도 안구 건조증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나요? 사실 시력과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연관이 돼 있기도 해요. 시력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잘 볼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안구 건조증은 우리 안구의 표면에 눈물이 마르는 질환이죠. 그런데 그 눈물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물이 촉촉하게 매끈하게 발라져 있어야 우리가 잘 보여요. 시력이 좋아요. 그런데 이 눈물층이 깨지고 불균일하게 되면 보이는 게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나 자꾸 뭐가 뿌옇게 뭐가 낀 것처럼 안 보이다가 눈을 깜빡거리면 잠깐 잘 보여. 근데 다시 또 뿌옇게 안 보여, 금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안구 건조증 때문에 눈물층이 깨져서 시력이 좀 뿌옇게 보이는 그런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시력과 안구 건조증은 아주 별개라고 볼 수는 없긴 한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안구 건조증이 진짜 심한 경우에는 각막에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층이 마르기 때문에 각막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고 벗겨져요. 각막이 스크래치가 난 상태를 각막에 염증이 있다 그래서 각막염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균이 감염이 돼서 침투하면 이제 각막 궤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안과적인 질환으로서 시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나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리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집중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노트북을 정말 집중해서 본다, TV를 집중해서 본다, 핸드폰을 집중해서 본다 할 때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눈물층이 빨리 말라요. 그러면서 건조증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집중해서 볼 때도 본인이 의식적으로 주기적으로 눈을 좀 깜빡이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그것이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거 막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따뜻한 물수건 온찜질이 좋습니다. 이건 아무나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아무 수건이나 물에 적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2분, 3분 돌리면 그게 한 적정한 온도, 한 40도, 45도 정도로 데펴지게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 눈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가만히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있으면 우리 눈 내부에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있거든요. 그런데 눈물층에 있는 가장 외부의 기름막이 이 마이봄샘이라는 눈꺼풀의 기름샘에서 생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막히는 경우에는 안구 건조증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아니면 사무실에서라도
따뜻한 물수건으로 온찜질을 해주면 기름의 특성은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가 돼서 풀립니다. 그리고 배출이 잘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마이봄샘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온찜질만으로도 간단하게 안구 건조증 증상을 좀 해소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눈물층 가장 외부의 기름막을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안구 건조증에 좋은 제품이 있나요? 오메가3가 함유된 그런 영양제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영양제까지 드실 건 없고, 사실 오메가3라는 것은 등푸른 생선에 굉장히 많아요. 고등어 같은 그런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식사를 하시면서 영양분을 보충해준다는 개념으로 등푸른 생선을 가끔 섭취를 해주시면 오메가3 지방산이 우리 몸에서 특히나 눈 쪽에 기름층에, 눈물막의 가장 외부의 기름층을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메가3가 함유된 음식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 사용하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뜨겁지 않은 적당한 온도의 어떤 온열 찜질이 될 수 있는 그런 팩이라든가 그런 제품들이 요즘에는 좀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어떤 굳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적당한 온도에 적당한 시간, 눈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 정도는 안구 건조증 해소를 위해서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구 건조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들이 안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안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눈물층에도 여러 가지 뮤신층, 물층, 기름층 이런 여러 가지 층들이 있는데, 그런 층들을 어떤 염증 반응을 해소시키고 뮤신층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안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과에 일단 안구 건조증 때문에 오시게 되면 안약을 처방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봄샘을 기름 배출을 풀어주는 그런 치료로서 IPL 레이저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IPL이라는 것은 사실 피부과 용어로 먼저 개발이 된 건데, 이것을 눈꺼풀에 레이저를 적당한 파장에 적당한 세기의 레이저를 맞춰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제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샘이 배출이 원활하게 풀리게 되고 염증 반응이 감소가 돼서 안검염이라 부르는 그 눈꺼풀 주변의 염증이 좋아지고, 그리고 안구 건조증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 치료로 IPL 레이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콜라겐 플러그라는 게 있어요. 우리 눈꺼풀 아래쪽에 보면 위아래로 우리 눈꺼풀에는 이제 코로 연결된 눈물이 배출되는 관이 내부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콜라겐 플러그라고 아주 조그만 콜라겐 조각을 그 눈물이 내려가는 관에 쏙 넣어줘요. 그럼 그 콜라겐이 한 2달 정도 버티면서 눈물이 내려가는 걸 좀 막아줍니다. 그러면 눈물이 덜 내려가기 때문에 심한 안구 건조증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 몸속에 뭔가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냐? 콜라겐이니까 넣어도 돼요. 콜라겐은 우리 연골이나 피부 같은 데에 있는 그냥 인체 조직 중에 한 구성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콜라겐을 여기 넣었을 때 한 2달 정도 지나면 알아서 스스로 녹아서 배출이 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혀 아무 부작용 없이 콜라겐 플러그 치료를 받으면 또 안구 건조증을 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한 안구 건조증, 각막이 스크래치가 나는 각막염이 발생할 정도의 정말 심한 안구 건조증에서는 자가혈청 안약을 만들어서 그걸 점안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렌즈를 끼는 것도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는 행위인가요? 자, 일단 렌즈라는 것 자체가 우리 눈에 덮이는 이물이겠죠. 소프트 렌즈가 됐든 하드 렌즈가 됐든 마찬가지인데, 각막 표면에 어떤 이물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질이 뭐 실리콘으로 만들었던 아크릴로 만들었던 그 차이일 뿐인데, 일단 이 렌즈를 눈 속에 넣게 되면 이 렌즈 자체가 수분을 필요로 해요. 뭐 어떻게 얘기하면 물을 좀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눈에 마찰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층을 인위적으로 깨게 됩니다. 그래서 렌즈를 끼는 것은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심하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렌즈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과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구 건조증으로 안과에 오셨을 때 첫 번째 단계로 시행하는 것은 안약입니다. 일단 우리 눈물층이라는 것은 뮤신층, 물층, 기름층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바닥에 있는 뮤신층을 좀 보강하는 안약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결막의 염증 성분을 가라앉히는 건 소염제도 같이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분을 보충해주는 인공 눈물도 당연히 처방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안약만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안구 건조증의 경우에는 우리 눈꺼풀 주변에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있는데, 그 기름샘에서 기름이 배출이 되고 그게 이제 눈물층의 가장 외부 기름막을 구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름막이 깨져서 기름막이 약해져서 그 밑에 물층이 자꾸 증발하는 게 안구 건조증의 가장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눈꺼풀의 마이봄샘에서 기름 배출을 원활하게 만드는 게 또 안구 건조증의 치료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만드는 게 IPL 레이저가 있죠. IPL 레이저라는 건 처음에는 피부과에서 쓰는 목적으로 개발이 된 장비인데, 이제 안과에서
눈에서 마이봄샘, 즉 눈꺼풀 내부의 기름샘을 풀어주는, 배출 기능을 풀어주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적절한 파장에 적절한 세기의 그 레이저를 조사를 해주게 되면 이제 안구 건조증이 호전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콜라겐 플러그 삽입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눈꺼풀에는 이제 코랑 연결된 코 눈물 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위아래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으로 눈물이 내려가는데 그 관의 내부에 콜라겐으로 된 플러그를 쏙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플러그가 안에서 우리 코눈물관 내부에서 2달 정도 버티는데 그동안 눈물이 덜 내려가기 때문에 눈물이 풍부해지고 물리적으로 바로 이제 안구 건조증이 좋아지는 효과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신체 외부 물질을 그렇게 눈 속에 관에다 넣어도 되냐? 콜라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냐면 콜라겐이란 것은 우리 피부나 연골에 있는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콜라겐을 플러그로 만들어서 여기 넣어주게 되더라도 이게 한 2달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무해한 치료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각막 표면에 스크래치가 나고 염증이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피에서 피를 뽑아서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 분리를 시킨 다음에 자가혈청을 안약으로 만들어서 안구에다가 점안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백내장 약을 써도 괜찮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내장을 쓰는 안약이 몇 가지가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처음에 오리지널이 된 안약은 사실 일본에서 출시가 된 안약이고 이거는 1980년대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안약인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방을 한다 정도였는데 그게 수십 년이 지나면서 다양한 임상 연구들이 일단 추적이 됐고 그 결과 백내장에 쓰는 이런 안약은 그다지 효과는 없다. 아주 초기에 백내장을 약간 지연시킬 수도 있다 정도이지 백내장을 치료한다든가 이미 백내장이 생긴 눈을 되돌린다든가 그런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모진앙과 대표원장 박진영입니다. 저는 저희 성모진앙과의 유튜브 채널 진앙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이제 다양한 전문적인 안과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촬영을 하게 되었고 안과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 사람들한테 가장 화두는 젊음과 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젊음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노화가 좀 덜 오게끔 막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100세 시대라고 얘기할 만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점차 정복되는 질환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단순히 수명만 길어진다고 해서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화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진 상태로 단순히 수명만 연장이 되는 건 고통과 불편이 그만큼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안과 의사로서는 이런 눈의 젊음과 그리고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것들과 관련한 백내장 수술 그리고 망막 치료도 진지하고 열심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요즘 물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일 라식이나 아니면 투데이 라섹, ICL 렌즈 삽입술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시력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확립이 되어 있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그런 인공수정체들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특히나 빛 번짐의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여러 가지 초점거리에서 다양한 시력 기능이 잘 나오는 그런 인공수정체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저희 병원에서 제가 선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선구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의사들과도 논문과 학회 발표로서 활발하게 의견을 교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해서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끔 적절하게 시행을 받으면 여러분의 눈의 젊음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고 노안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고 돋보기 안경과 렌즈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고 그만큼 여러분의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의 행복이 그만큼
보장이 된다는 거죠. 저는 안과 의사로서 그런 치료를 할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세부 전공으로는 망막을 전공을 했는데 망막의 질환은 굉장히 난치성 질환도 많고요. 그리고 진단하기 어려운 진단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뭐 레이저 치료라든가 각종 주사 약제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그런 안군의 주사 치료로도 황반변성 등의 이런 질환들을 적절하게 치료하면서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과 전문의로서 강남역에 위치한 저희 성모진환과에서 여러 가지 치료들을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숙련된 저희 병원의 의료진들과 함께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제 저희 성모진환과의 유튜브 채널 진환과를 방문을 하셔서 그런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시고 본인의 어떤 눈의 백내장이나 망막이나 본인의 시력교정 수술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저희 의료진에게 검사와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밌고 알찬 내용을 준비를 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